네, 극단적인 쏠림 현상.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정말 이거 아니면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든 주의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도대체 이런 변동성은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내야 될지 참 그러니까 너무 심해.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투자라는 단어는 뭐 일단 옆으로 치워놔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거의 뭐 이건 투기성의 그런 홀짝 게임 아시죠? 동전 앞뒷면 맞추는 거 이런.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론이 저는 이제 홀짝 게임이나 이제 동전 앞뒷면 맞추기 게임은 굳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51%의 베팅을 하고 49%의 베팅을 안 하고 사실 주식이라는 건 철저하게 어떤 확률 게임인 건데 지금은 그냥 거의 그냥 딱 반반의 확률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동전 앞뒷면을 맞추는 이런 어떤 양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솔직히 투기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 뭐 코인을 오히려 능가할 정도의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코스피 한번 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이제 급등을 했죠. 1.42% 상승을 했는데 근데 코스피 200만 따로 떼보면은 또 여기서도 온도차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전체적인 지수는 1.42%가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20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포진해 있는 그걸 인덱스화한 게 코스피 200이잖아요. 코스피 200은 전 2.23%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도 시총상위 일부 대형주만 쫙 올라가서 바스켓 지수가 매매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저는 네. 그러니까 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 기조를 일단 금리 인상을 전제로 해서 일단 인덱스 플레이 쪽으로 좀 봤었는데 어제의 모습을 보니까 이 IT 역시도 지금 섹터 플레이 쪽으로 좀 굳어지는 양상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거죠.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IT와 서비스업을 축으로 두었을 때 누가 봐도 서비스업은 이건 섹터 플레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이 IT를 계속 산다라는 것은 어쨌건 이제 지수를 지금 잡아두겠다라는 그런 포석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이제 서비스업 쪽이 조금 가라앉으면은 그쪽의 수급이 빠져나와서 다른 업종이 좀 퍼지게 되면 그제 이제 비로소 이제 체감 지수와 지수가 이제 고루 올라오는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일단 인덱스 플레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제 이상급등이었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들도 어제만큼은 적어도 IT 쪽에 섹터 플레이를 했다, 수익률 게임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5% 이거 폭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급등도 아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뭐 7% 급등을 뭐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좀 대형주 중에서 짠하게 여기던 현대차가 요즘에 자사주 매입 이후로는 힘을 내주기 때문에 뭐 현대차의 상승은 좀 반갑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체감 지수는 확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제 현 선물을 뭐 포함해서 거의 뭐 1조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총상위 대형주 쪽에 지금 집중이 됐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역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코스닥도 볼게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어제 코스닥 한 대 두들겨 맞았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확 정말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뭐 수급 쏠림과 변동성이 좀 발생을 했는데 어제 뭐 예를 들면 NFT나 이제 메타버스 쪽이 좀 급락을 맞은 영향은 좀 이걸로 봐요. 이 발단은 그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NFT 게임이 법적으로 좀 불가하다. 이제 네. 사행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어제 좀 급락을 뭐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걸 과연 시장에서 몰랐을까요? 이제 어차피 게임에서 뭐 사행성 게임 같은 거는 원래 안 되는 거죠. 바다 이야기 같은 경우도 사실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걸 무시하고 올릴 수도 있을 만한 사실 지금의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어제는 이제 IT가 수급을 완전 블랙홀처럼 쫙 이제 빨아들였기 때문에 뭐 그걸 빌미로 이제 뭐 시소 게임처럼 이제 확 이제 내려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런 거니까 문제는 뭐 수급 쏠림도 사실은 뭐 고질적인 뭐 문제겠지만 이 오르는 쪽은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리고 뭐 빠지는 쪽은 말도 안 되게 빠지는 이 모습이 사실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우리 이제 창진 앵커님께서 뭐 시청자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들다라는 게 물론 힘든 게 뭐냐면
주식이 빠져서 힘든 것도 있는데 이 변동성이 더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울다가 웃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반복이 되면 사람의 어떤 그 이 감정의 소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연애하는 쪽에 훨씬 더 감정의 소모가 크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이 주식이 그냥 얌전하게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얌전하게 있어주면 차라리 나은데 하루는 그냥 뭐 즐거웠다가 하루는 막 싸웠다가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이제 극심한 변동성을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세요. 어제 삼성전자 이게 갭 상승을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개장 방송을 매경 보는데 이제 우리 최희마 앵커님이 과연 이대로 시작할까요? 뭐 이제 패널들도 그렇죠. 뭐 봐야 되겠. 사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딱 시작하니까 어머 이렇게 시작하나? 뭐 이제 이런 이거 저도 좀 놀랐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75,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가 요 부분에 이제 갭이 있는데 이제 직전까지는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올 수 있을 만큼은 다 올라온 이런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갭 상승해가지고 어제 장중에 뭐 12만 원을 뭐 돌파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참 너무 좀 이렇게 이상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거꾸로 이제 내려가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카카오 게임즈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10%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대형 게임주는 이제 뭐 크래프톤이나 뭐 넷마블, NC소프트는 코스피에 속해 있는데 얘는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어제 좀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맥스트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15% 이제 급락을 한 것들이 어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수급의 뭐 스위칭도 스위칭이지만 또 오르는 쪽은 또 너무 심하게 올라버리고 이제 빠지는 쪽은 너무 심하게 빠져버리는 이런 이제 변동성 때문에 어제 극명하게 이제 희비가 이제 교차되었다. 근데 위메이드는 또 덜 빠지더라고요. 위메이드 오히려 어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네. 사행성, 그러니까 NFT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가 바로 사행성 요인인데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그 이 논리가 뭐예요? 게임에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글로벌 서버가 네, 네. 주축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좀 비껴나갈 수.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논리라면 사실 제일 많이 두드러 맞았어야 될 종목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어떠한 논리를 거기에 거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사례가 바로 위메이드인데, 자 어제 이제 예를 들면 NFT나 메타버스가 이렇게 또 흔들리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NFT나 메타버스가 이제 끝났나 보다라는 시각이 어제 좀 이제 확산이 됐어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걸 또 보자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 NFT나 메타버스가 끝나는 시그널은 바로 이 코스피 서비스업에서 우리가 찾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네. 외국인의 매도가 막 대량으로 나오면서 막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가 막 장대 음봉으로 확 내리꽂히면 이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 어제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어머 그럴 뻔됐죠. 근데 이 서비스업이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를 닦아서 쭉 올라와가지고 양봉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서비스업에는 이제 여기에 또 이 종목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카카오 네이버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대형 게임주들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 쉽게 안 죽는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또 볼게요. 어제 크래프톤은 어제 좀 낙폭이 나오기는 했어요. 낙폭이 뭐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뭐 넷마블 약보합에서 끝났고요. 이거는 아래 꼬리 다 달고 거의 시가에서 끝났죠. NC소프트 같은 그러니까 NC소프트는 NFT 요걸로 올라갔는데 지금 어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또 NFT 법적으로 불가한다 그래서 이거 NC소프트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양봉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서비스업을 외국인이 또 1,400억을 샀어요. 그리고 기관이 400억 정도밖에 매도 안 했죠. 어제 수급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NFT가 끝나지 않았겠구나. 그렇다고 그럼 IT가 여기서 또 가느냐? 이런 판단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홀짝 게임의 양상이기 때문에 내가 동전 앞뒷면을 맞추면 그날 즐거운 거고 못 맞추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로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IT가 더 가느냐 네. 아니면은 어제 떨어진 뭐 게임, 메타버스, NFT 네. 이쪽이 다시 반등을 하느냐 네. 이거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홀짝 게임이니까 연속성을 확인해봐야 되는 어제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르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NFT 메타버스 뭐 최근 며칠 동안 좀 많이 떠들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럼 이런 애들이 또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가설은 들 수가 있죠. 하지만 확률은 정확히 반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포트에 또 플레이 위드가 있어가지고. 포트 아니 졸업은 시켰는데 아, 졸업은 시켰죠. 졸업은 시켰는데 네. NFT 메타버스 한번 볼게요. 아 카카오 게임즈.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남았어요. 네. 이 플레이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면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가 달성해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네. AS를 종료했는데 이틀 동안 14%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접근했던 가격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사실 맥스트나 뭐 이런 녀석들이 뭐 두드러 맞는 거야. 그래가 워낙에 많이 올라서 뭐 맞는다 싶은데 얘는 뭐 여전히 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NFT 메타버스 쪽에서 만약에 이런 단기 낙폭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겠다면 우리 퍼스트클래스 우리가 익숙한 종목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매수가 마이너스 7% 정도의 손절 라인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가면은 그럴 것 딱 이제 수익 보고 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뭐 해볼 만하다. 뭐 재접근 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성호 차장님의 홀짝 게임이라는 표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트 상담은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잊지 마시고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